안녕하세요. 경제 32번째 디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실업의 의미와 유형, 종류를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번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각종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실업률, 고용률, 취업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지수와 관련돼서 물가지수의 의미와 종류, 물가 상승률이 어떤 개념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주면 될 것 같고, 자, 인플레이션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유형,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실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은 일할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자, 근데 취업을 하지 못하면, 직업이 없으면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실업인 거죠. 자, 일할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직업이 없을 때 우리가 그거를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할 능력이나 의사도 요거조차도 없을 때 우리는 그거를 구직 단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업자하고 구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이란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실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향을 보면, 실업이 갖는 영향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고 자아 실현의 기회가 상실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실업자가 증가하면 사회적 불안 요소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떤 인적 자본을 키워나가는 건데 그런 인적 자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니까 노동 자원의 그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력이 저하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실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에는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에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냥 마찰적 실업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중에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마찰적 실업이고, 이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큰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거는 본인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니까 이거는 실업 문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겠죠. 자, 그러면은 요 자발적 실업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근로자 자신의 선택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그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어도 직장을 바꾸거나 직장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니까 이 자발적 실업은 존재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 고용 상태를 바로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한 2~3% 정도의 실업률을 보이면은 완전 고용 상태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런 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발적 실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이렇게 있는데, 경기적 실업은 먼저 구조적 실업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하거나 석탄 산업이 사용화되는 등 산업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죠. 요즘 같으면은 뭐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새롭게 무슨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실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조적 실업이 들어가겠죠.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 혁신으로 기존의 기술이 필요 없게 되는 데서 발생하는 실업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 활동이 활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에 해당되고 시장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적 실업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불황으로 인해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이다. 농민이나 해수욕장 근처의 민박집처럼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실업이라는 것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보통 자발적 실업에는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탐색적 실업은 그 마찰적 실업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 실업하면은 마찰적 실업,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 유형에 따른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경기적 실업이 나타날 때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인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재정 정책이 되겠죠. 자, 그리고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금리를 인하한다 했는데, 우리가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적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죠. 많이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대 재정 정책 또는 확대 금융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대 재정 또는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알고 있고, 요 확대 재정 정책 또는 긴축 재정 정책, 요 개념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직업훈련, 기술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어떤 경제 구조에 맞게 사람들에게 인력 개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대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에는 농촌의 농공단지 설립이나 공공근로사업 등 다른 계절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마찰적 실업은 고용정보센터의 확충을 통해서 어떤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대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고용지표, 요게 중요하죠. 자, 전체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로 나누는데,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 있겠죠. 또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요거는 국가에 따라서 좀 다르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보는 데 비해서 나라에 따라서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과 관련돼서 15세 이상 인구에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 있고, 이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을 때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취업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또는 동일 가구에서 경영하는 사업체,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어떤 그런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할 때, 가족 종사자, 이런 경우도 취업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휴직자도 취업자에 속한다는 거. 자, 요거 기준이 굉장히 낮죠. 이렇게 취업자의 범위가 넓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 실업자에 속하겠죠. 자, 그러면은 비경제활동 인구란 무엇이냐 하면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 주부, 노약자, 특히 요 구직 단념자. 만약에 내가 실업 상태에 있다가 계속 취업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취업 그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실업자에서 구직 단념자로 변화하겠죠.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나게 되겠죠. 물론 노동 가능 인구는 그대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 통계와 구직 단념자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주간 금방 얘기했듯이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일시 휴직자 이런 경우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일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경우가 실업자가 되겠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에는 구직 단념자나 취업 준비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구직 단념자 같은 경우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만일 실업자가 구직 단념자가 되면 실업률은 하락될 수 있지만은 실업률이 하락되지만은 고용 상태는 개선됐다라고 볼 수 없겠죠. 이런 어떤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고용률이라는 경제 지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거는 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각종 고용 지표가 나와 있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하는 거죠. 이 취업률과 실업률은 분모가 뭐가 옵니까?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가 오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로 그 비중을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고용률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업률과 고용률은 이렇게 분모가 다르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